안녕하십니까? 한국중장년 고용협회 이영종입니다. 자, 최근에 대기업에서 50대 인력이 많다는 내용들이 많이 화제되고 있습니다. 50대 분들이 많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생산성을 걱정하는 회사도 많고, 또 50대 인력이 그전에는 적었는데 지금 많다 보니까 기업 입장에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대우할지, 어떤 인사 문제, 그리고 어떤 급여의 문제, 이런 것이 굉장히 고민되나 봅니다. 사실 50대 입장에서는 이 50대라는 것이 제 2인생을 설계하는데 가장 저는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회사에 있을 때 어떻게 제 2인생을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내 미래에 상당히 많은 영향을 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년이라는 의미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정년 퇴직에도 바로 6개월, 1년 후에 일하는 사람들이 그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퇴직을 맞이하신 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좋아하는 일은 있으십니까? 이 두 질문에 대답하는 사람은 거의 한두 명밖에 없습니다. 거의 8, 90%는 생각해 봐야 되겠는데, 생각해 보겠다. 그리고 3개월 후에 제가 다시 한번 묻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어보면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다. 예, 이런 분들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현역 생활에 미래에 대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생각하지 못하고 일에 전념했다는 얘기도 됩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60세 정년회원은 회사에 의존할 수 없는, 그리고 의존하지도 못하는 그런 30, 40년의 세월이 우리한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 모델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 잠시 말씀드리면, 우리 최근에 현상을 보면 직업이 소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강남이나 아니면 이런 도심지 한번 가보십시오. 카페 같은 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면은 전부 다 스스로 주문을 하고, 예, 로봇이 어쩔 때는 배달도 해줍니다. 지금 여러 가지 현상은 지금 직업이 점점 줄고 있다. 또 한편은 기업의 수명이 짧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S&P 500 기업의 수명이 지금 25년에서 20년 이하로 지금 갈 전망입니다. 그렇다면 어떻습니까? 우리는 30년, 40년 동안 일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살았는데 기업 수명은 20년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우리는 더 오래 일해야 되는 시대가 왔어요. 정년 후에도 또 20년, 30년 일해야 된다면, 우리는 60년 일할 때 기업 수명은 20년밖에 안 된다면 3번의 직장을 갈아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인생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는 인생 3단계 모델이라 그랬어요. 대학 졸업하고 30년, 40년 동안 일하고 짧은 노후 기간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 시기는 다단계 모델로 바뀌고 있습니다. 다단계 모델이란 바로 교육을 마친 후에 일하다가 내가 또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고, 또 나의 어떤 미래를 탐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즐길 수도 있고, 이런 배우고 일하고 즐기는 것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의미에서 다단계 모델로 가고 있는데요. 사실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지금 프리랜서가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현재 미국의 프리랜서는 5,700만 명이에요. 앞으로 5년 후에요, 8,650만 명까지 늘어난다고 해요. 기업 입장에서 옛날처럼 직원을 정규직으로 채용을 하려고 그러진 않아요. 프로젝트 중심으로 프리랜서를 활용해서 일을 단기간 6개월, 1년 안에 끝내고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프리랜서가 늘어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회사를 계약을 해서 일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것을 포트폴리오 워크다 그래요. A라는 회사, B라는 회사, C라는 회사가 내가 프로젝트별로 계약을 해서 일을 하면서 나는 계속해서 여러 군데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이웃 일본에 기획경제 플랫폼 랜서지라는 회사가 있어요. 거기는 기업과 프리랜서를 이어주는 플랫폼이에요. 지금 1년에 수백만의 일 건수가 기업한테 의뢰를 받고 연결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지금 우리의
지금 사회는 급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인구의 구조를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 인구 구조는 지금 50대 이상 인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고령화죠. 그리고 또 반면에 인구가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어요. 저는 올 7월에 깜짝 놀랐어요. 우리 한국의 인구가 9만 명이 넘게 감소했다는 거예요. 당초에 2028년이나 30년부터 인구가 감소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인구 감소가 바로 올해부터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먼저 생각할 것은 생산 가능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할 수 있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퇴직하는 인구는 늘어나고 있고 이 문제가 지금 우리의 큰 숙제입니다. 지금 현재. 어떻게 시니어 인력을 활용할 것의 문제 그리고 줄어드는 생산 인구 문제를 어떻게 해서 해결할 것이냐. 예. 어떤 분들은 이에 대안으로서 이민을 재폭이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그것도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인구 감소는 앞으로 세 가지 방향에서 일어납니다. 먼저 이 생산을 하는 인구가 줄어든다는 거죠. 저는 고향에 가면은 최근에 베트남 사람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예, 고향에 지금 거의 8, 90%가 70대, 80대 분들입니다. 50대, 60대 고향에 내려온 환영을 받습니다. 총각이라고. 다 총각이라고 부릅니다. 예, 총각 우리 일 좀 도와달라고 그래요.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베트남 사람들이 지금 농촌 일에 중요한 노동력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거죠. 또 소비자가 감소합니다. 뭔가 물건을 만들면 팔아야 되는데 그 사줄 사람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것도 경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죠. 또 지금 주민이 감소한다는 거죠. 주민이 감소한다는 건 세금이 줄어든다는 얘기예요. 지금 지방지자체들 인구가 줄어들다 보니까 세금이 줄어들어요. 세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내 지자체 공공관리 시설도 수리를 잘 못하는 상황도 있어요. 예, 다 우리 인구 대부분 수도권에 지금 몰려 있는 상황이죠. 예, 이런 상황에서 중요한 게 뭐냐? 바로 앞으로 시니어 인력이 중요한 대안이다. 시니어 인력이 부족한 어떤 생산 인구로서 그리고 소비 인력으로서 그리고 세금을 내는 인구로서 지금 인력으로서 우리가 바라보지 않으면은 지금 우리 경제는 어떤 다른 모양이 나올지도 모른다. 한편으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퇴직하고 있습니다. 매년 10만 이상의 인구가 50대에서 60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가장 큰 고민거리는 뭘까요? 예, 바로 경제적 문제입니다. 퇴직 전에 대기업에서 연봉 1억을 받던 분이 하루아침에 일자리 잃었을 때, 예, 그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게 1순위입니다.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퇴직 후에 경제적 불안을 걱정하고 있는 거죠. 또 다른 요인으로 또 불안을 느끼고 있다는 것은 바로 내가 기업에 다닐 때는 싫던 좋던 간에 상사도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부하 직원 그리고 거래 업체들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 명함을 꺼내면 어쨌습니까? 모 대기업의 부장님 하면은 이 부장 간판이라는 것이 또 회사의 간판이 늘 나의 어떤 정체성이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그런 정체성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퇴직 후에는 명함이 궁합니다. 명함이. 예, 내 옛날에 명함 갖고 다닐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바로 경제적 문제, 사회적 단절, 그리고 교류의 단절, 그리고 자신감이 상실되는 거죠. 저 역시 퇴직을 해봤습니다. 이런 세 가지 문제가 바로 6개월 후에 바로 한꺼번에 다가왔을 때 상당히 충격이었습니다. 저 개인도 은퇴연구소에서 이런 문제를 연구했고 이런 대책을 논했던 사람이 내 자신이 그런 문제에 부딪혔을 때 상당히 그 충격은 적지 않았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합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2012년도에 미국의 은퇴자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한국의 고령사회 대책에 시사점을 줄까 하고 일본에 일주일 동안 연구차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샌프란시스코에 많은 시니어들을 만났고 그리고 다양한 시니어 기관들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미국의 시니어들이 상당히 활동적인 삶을 살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예, 저쪽 위쪽에 한 분은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퇴직하고 일주일에 3일씩 자원봉사 활동을 하고 있는 분도 있고 또 한 분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분은 회사 임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 후에 배우고 또 활동적인 삶을 설계하고 있고, 또 보시다시피 저 많은 분들이 우리 여성 시니어 분들인데, 예, 같이 모여서 환담을 즐기면서 뜨개질을 하는 모습, 또 공작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풍요롭고 건강한 모습을 저는 봤습니다. 그때 만난 분이 또 이분입니다. 바로 마크 프리드만 씨를 만났습니다. 그 당시에 앙코르 커리어라는 개념을 외치고 있었습니다. 60세 정년 퇴직하고도 다시 한번 나의 커리어를 갖자. 앙코르가 뭡니까? 우리 노래 끝나면 잘하면 뭐라 그럽니까? 예, 앵콜 그러잖아. 예, 다시 한번 내 커리어를 갖자. 이런 운동입니다. 사실 이전에 미국의 은퇴 방식은 퇴직 전까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서 인생의 오후에는 마음껏 쓰며 즐기자. 이런 것이 은퇴 생활의 모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그런 은퇴 생활의 모델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넘으면서 아니다. 은퇴자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면서 삶의 의미를 추구하면서 보내야 된다. 그리고 그게 바로 건강한 사회를 만들며 후세대한테 우리가 의미를 찾는 방법이다. 그래서 마크 프리드만의 저는 운동에 적극적으로 환영을 했고, 또 그분의 어떤 개념에 저는 저의 인생 가업으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개념을 저는 지금도 인식하고 지금 여기에 서 있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자, 퇴직 후에는 많은 분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일하려고 합니다. 저는 은퇴 설계 강의에서 자, 앞으로 퇴직 후에 일하실 분 손 들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거의 50명 중에 한두 분 빼놓고, 예, 다 던집니다. 다 그냥 바로 듭니다. 막 저요 하면서. 그 중에는 제가 물어보면 그 중에는 벌써 한 대여섯 분은 한 3년 전부터 준비하고 있다는 분도 있어요. 또 이제 손을 안 든지 두세 분한테 물어봅니다. 뭐 다른 계획이 있으십니까? 이제 너는 일하기 싫다. 이제 더 이상 일하지 않고 유유자적하게 연금 기반으로 해서 그냥 조용하게 살고 싶다. 일은 노. 이런 어떤 야무진 자기의 또 포부를 갖고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렇지만은 인생 후반기에는 연금만으로 부족하고 또 연금 외에서 생계를 책임지고 또 어떤 삶의 의미 차원에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그런 분들이 우리 사회에 또 넘쳐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삶의 의미를 갖고 인생 후반기에 일도 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커리어 전략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전반기 때는 내가 잘하는 일로, 그리고 회사에서 계속 급여를 받으면서 그런 일을 중시해 왔습니다. 물론 삶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소득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 경제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하나의 중요한 어떤 가치의 수단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오후에는 기준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바로 세상이 필요하는 일을 관점에서, 그리고 세상이 필요하는 일이 뭔가, 거기에서 그러면 내가 어떤 가치를 갖고 내 좋아하는 일과 어떻게 접합을 만들 것인가, 또 거기에서 소득까지 생기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우리의 일의 관점이 상당히 바뀝니다. 예, 이전에는 소득 중심에서 현역 생활의 어떤 일을 바라봤다면 이제는 세상의 의미에서 내 삶의 가치를 추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런 측면에서 일을 바라볼 때 좀 더 여유가 생기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지금 많은 퇴직하시는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살까? 무엇을 해야 할까? 여기에 해답을 저는 5가지로 저는 얘기를 합니다. 먼저 시간을 갖고 차근차근 준비하라는 거죠. 사실 60대 후에 퇴직하신 분들한테 이런 물어봅니다. 제가 언제부터 인생 설계를 해야 될까요? 물어보면 거의 대다수가 50대 초반, 적어도 40 초반부터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과는 다르죠. 3년 전부터 해야 된다, 1년 전에 해도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어도 40대 후반이나 50대 초반부터 미래를 겨냥해서 10년을 겨냥해서 미리 준비한다면 여유 있게 할 수가 있다. 그런 취지였습니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50대면 적어도 제 인생을 생각하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라.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금 당장 내가 하는 일을 중심으로 미래를 바라봅니다. 내가 미래에 꿈꾸고 하고 싶었던 일, 그런 어떤 자유의지에서 꿈과 희망을 갖고 일을
하는 것은 닫아버리고 살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꿈대로 당신은 살고 있습니까? 물어봤어요. 유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다는 사람이 30, 40%가 됐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제가 책에서 봤는데 한 10%에서 15% 된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렇다면 그런 똑같은 질문 한국 사람들한테 던져보면 몇 프로나 나올까요? 모르겠습니다. 몇 프로가 나올지.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인생을 설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앞으로 현역 생활에서는 의무감으로 살았다면 앞으로는 자유의지로 살 수 있는 시간이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꿈을 한번 되새겨볼 필요도 있다. 내가 어렸을 때 꿈을 다시 한번 여기 이 인생 무한한 시간 인송에서 한번 실현해보고 싶은 욕구가 있지 않느냐. 그걸 꺼내봐라. 꺼내서 한번 실현해봐라.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3, 40년의 직무 경험이 있습니다. 3, 40년의 직무 경험은 부서를 6, 7군데 돌아다녔을 겁니다. 거기서 얻은 자기의 경험, 스킬은 상당히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것을 들춰내는 겁니다. 거기에는 나의 소중한 원석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것이 생략되었을 때 막연한 나의 일자를 찾는다는 건 사실상 타인의 인생으로 끌려가는 거라고 나는 생각됩니다. 또 하나는 50대부터는 차근차근 사회에다 한 발을 내놔야 됩니다. 한 발을 회사에다 두 발 다 들여놓고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는 세상에 수만 개의 조직 중에 0.1%도 안 되는 조직입니다. 여기가 다가 아니에요. 이제는 사회에다가 사회에다 눈을 들여나고 안테나를 깊게 세워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회의 접점을 점점 확대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롤 모델이 필요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는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저 사람처럼 살고 싶다. 그러면 그 사람처럼 닮아간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굉장히 운동을 좋아했고 20대 초반부터 보디빌딩을 시작했습니다. 그때 저는 아놀드 슈왈츠제네거를 제 벽에다가 침실 거기 벽에다 탁 붙여놨어요. 나는 앞으로 아놀드 슈왈츠처럼 저런 몸은 꼭 갖겠다. 근데 저는 그 후로 30년 동안 보디빌딩을 해왔어요. 못 믿겠습니까? 근데 그 30년, 25년의 시점에서 아놀드는 따라가지 못했어도 아놀드의 반 정도는 제가 따라왔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커리어를 중장년에 생각할 때는 이 5개의 접점으로 5개의 힌트를 갖고 한번 생각해봐라. 꼭 말하고 싶습니다. 자,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인생의 후반전에서는 돈만 갖고 있으면 다 될 것이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은퇴설계 자금이 얼마다. 앞으로 30년 동안 10억이면 된다. 이렇게 또 8억이면 된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사실 8억, 10억이 있더라도 내가 활동거리가 없으면 외롭습니다. 그리고 즐겁게 살 수가 없습니다. 돈만 갖고 마음껏 즐기면 되지 않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영국의 린다 그레튼이라는 교수는 인생에는 유형자산이 있고 무형자산이 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인생 후반기에는 유형자산도 중요하지만 무형자산도 중요하다. 그럼 무형자산이 뭐냐? 바로 생산성 자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활력자산, 변신자산. 이 3가지 자산을 갖춰야지 인생 100세 세대를 의미 있고 보람차게 살 수 있다고 그분은 말했습니다. 바로 생산성 자산은 내가 일을 통해서 생산적인 일을 하면서 나의 어떤 소득을 만들어낼 수 있는 자산입니다. 바로 내 스킬과 지식. 두 번째는 활력자산, 건강, 정신적, 심리적 건강한 상태.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다양한 지인과 활동적인 삶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자산을 활력자산이라고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변신자산은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이 인생을 대비해서 내가 변신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네트워크. 이런 것을 변신자산이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자산이 인생 후반기로 갈 때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이것을 저는 변신자산이라고 제가 한번 붙여봤습니다. 인생 후반기를 향한 마음 자세. 그리고 두 번째, 3, 40년간의 어떤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지혜. 그리고 동료. 함께 갈 동료. 그리고 나의 지금까지 어떤 삶의 어떤 과정에 거쳐온 나의 평판을 좀 더 갈고 닦을 것.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밑바탕이 되는 건강. 이 5가지는 우리 이 인생을 설계하고 이 인생으로 나가는데 중요한 자산이다. 그래서 이 5가지를 저는 5대 변신 자산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그 5대 변신 자산에 대해서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제 고향 나간읍성입니다. 나간읍성에는 제 어렸을 때 대나무 숲이 많았습니다. 저 바로 집 옆에는 손전이 대나무 밭이었습니다. 이 겨울이 오면은 대나무는 겨울에도 파랗습니다. 사각사각 소리가 들리는데 또 여름에는 태풍이 막 몰아칠 때가 있어요. 태풍이 몰아치면 감나무, 배나무 이런 건 다 꺾여집니다. 그래갖고 이제 어떤 농작물에 손실이 많은데 대나무는 넘어간 걸 제가 못 봤어요. 잠시 약간의 기울였을 뿐이에요. 이 바람, 태풍에도 흔들흔들하면서 쓰러져가 꺾이는 데가 대나무를 못 봤어요. 그것은 뭐냐? 바로 대나무의 매듭 때문이다 그래요. 대나무는 순식간에 위를 향해 올라갑니다. 그때 대나무는 속이 비어 있지 않습니까? 그 마디마디가 올라갈 수 있는 성장의 결점이다 그래요. 대나무에서 우리 인생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뭐 퇴직, 또 그리고 어떤 이별, 사망, 가족의 사망, 여러 가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이 있습니다. 이런 인생의 전환점에서 그 전환점은 바로 대나무의 마디라는 거죠. 이런 어떤 인생의 어떤 전환점 이후에는 우리한테 늘 기회가 따릅니다. 그리고 지금의 그 고통이 추후 인생 설계에서 중요한 나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퇴직하는 분들은 퇴직이 나의 지금 인생의 새로운 출발점이다. 앞으로 더 많은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는 이런 아주 긍정적인 마음가짐. 이게 출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호기심과 도전 정신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열정은 사라지기 쉽습니다. 아무리 열정이 높아도 나이 들면서 점점 열정은 식어가고 자원이 떨어지면 열정은 식어갑니다. 그 열정이 떨어지는 것을 저는 호기심으로 보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만 가지면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늙는다는 거 호기심이 사라질 때 늙는다는 것입니다. 예, 호기심이 사라지면은 바로 모든 것이 도전하는 정신도 사라지고 일시에 지금 내 인생을 불행한 사람, 내 어떤 불행한 측면만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면은 새롭게 사물을 보고 새로운 부면 발견하고 거기에 도전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인생에서 많은 것을 지금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은퇴 연구를 할 때 70대 이상인 분하고 인터뷰한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60세만 됐다면 앞으로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건데 60대를 부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년퇴직인 맞이한 또 60대 분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내가 지금 50대만 되어도 지금 많은 것을 할 수 있고 지금 꿈꿀 수 있을 텐데 또 50대는 30대, 40대를 부러워합니다. 30대는 20대를 부러워하고 그래서 제가 한 번은 20대 대학을 졸업하고 취준생, 취업준비생한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갈 날이 많은데 걱정 없이 도전해보면 걱정 없이 한번 도전해라. 괜찮다. 아직 이게 취업 못했다고 실망하지 마라.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뭐라 그러냐면 10대 때 공부를 좀 다시 해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면 좋은 데 가고 내가 이런 일이 없을 텐데 후회하고 있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지금 70대부터 20대까지, 20대부터 70대까지 모든 분들이 과거를 후회하고 지금 도전하는 것은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삶의 어떤 도전하지 못한 이유입니다. 도전을 했을 때 우리는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도전을 했어도 그 어떤 도전에서 얻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도전에 성공한다면 더 좋죠. 그리고 도전을 못 했더라도 거기에 경험이란 게 쌓이고 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다음 도전 때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도전하지 못하면은 끊임없이 후회의 연속이며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어떤 낭비, 어떤 된 삶을 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지혜입니다. 두 번째 변신자의 지혜로서 저는 이제 인생 가치관을 확인하자. 이런 내용 말을 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퇴직을 하는데 퇴직 후에 꿈을 갖기도 하고 또 즐겁게 한 6개월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6개월 지나면은 이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음이 급해집니다.
아, 이제 취업해서 돈을 벌어야 되겠다. 이제 뭔가 좀 해봐야 되겠다. 그때 이제 나의 자원을 탐색하지 않고 내가 어떤 인생을 보내고 싶은지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이 지금 생계 유지야 그 타인의 눈빛을 의식한 선택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나의 내면의 세계를 탐색하지 않고 나의 자원을 생각하지 않고 선택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나중에 그걸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걸 해보고 뭐 다시 딴 걸 하고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사람이 의외로 저는 많았습니다. 제가 70대 중반에 만난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공무원으로 퇴직을 했는데 한 3년은 대충 해서 선배, 후배에 그냥 일 도와줬고 3년은 그냥 여행한다고 하면서 여거저거 하다 보니 6년 갔고 또 한편은 그냥 내 마음대로 꿈꾸는 생활 뭐 해본다고 3년간 10년이 그냥 훌쩍 가더라. 그러면서 와, 내가 10년 전에 그때부터 확고하게 내가 하고 싶은 분야를 선택해서 거기에 10년을 집중했다면 나는 벌써 큰 일을 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 것인가? 앞으로 내 인생 오후는 어떻게 살 것인지 좀 진지하게 내 내면을 탐색해야 된다. 그리고 그 내면의 가치관대로 나의 삶을 설계하면서 그것이 바로 커리어를 설계하는 가장 기본이다. 그래서 나는 그거부터 진지하게 탐색하는 것이 우리 제2의 커리어를 향하는데 아주 최선의 가장 기반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자, 우리는 20대 때는 높은 소득과 그리고 나의 명예를 추구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일자리를 추구합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내 인생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본 사람이 있을까요? 뭐 얼마나 될까 우리 사회에. 예, 어렸을 때는 엄마의 뜻대로 무언가를 열심히 했습니다. 엄마의 뜻에 따라 아니면 내 성적에 따라 학교를 가고 대학을 졸업하니까 내 급여에 따라 그리고 대기업이 똑같이 누구나 높은 급여를 받고 뭐 안정된 직장을 선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살다가 똑같이 생활하다가 50대 또 똑같은 어느 시점에 또 퇴직을 합니다. 그렇다면 어떡합니까? 이제 제2 인생은 누구도 돌보지 않는 시대가 옵니다. 엄마가 계속해서 이끌어줄 수도 없습니다. 엄마는 지금 80대가 넘어가지고 이제는 내 인생 내가 선택해야 됩니다. 그때 내 인생을 어떻게 선택하는 혼자의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은 이제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 이제는 조금이라도 내 능력을 사회에 한번 발휘하고 싶다. 또 일을 통해서 건강도 좀 해보고 싶다. 돈도 별로 안 줘도 준다. 나는 그냥 타인한테 공헌하는 삶을 살고 싶다. 이렇게 의식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사실 50대 퇴직해서 재취업해도 월 300을 받기가 힘듭니다. 연봉 3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대기업에서 퇴직하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 내가 퇴직하면 내 연봉의 한 반은 받을 수 있겠지? 너무나 막연하게 생각합니다. 사실 시니어들한테 연봉 5천, 6천을 준 기업은 특수하게 내가 전문 기술을 갖지 않으나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300만, 월 300만 이하 뭐 그런 일자리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시니어분들은 저 일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를 바꿔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의 어떤 선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걸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두 번째 지혜로서 내 지식과 스킬을 중심으로 한번 자기의 과거의 경험과 경력을 집중적으로 탐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잘하는 일부터 생각합니다. 물론 잘하는 일에서 잘하는 일을 선택하는 것도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저는 그렇지만 한편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방법도 있다. 제가 말씀하신 대로 1년 후에 내가 죽는다면 어떤 일을 하겠느냐? 그러면 사람들은 답이 바뀝니다. 잘하는 일 하는 것 선택하는 것보다 갑자기 하고 싶은 일을 선택할 것입니다. 예, 내가 잘하는 일이 소득이 되더라도 내가 1년 내에 죽는다면 정말 내 가족 그리고 부모 그리고 또 내가 소중히 하는 것들을 중심으로 하고 싶은 일을 방정 선택합니다. 거기에 인생의 미션이 저는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중심으로 인생의 어떤 방향을 설정하고 거기에 그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 자원은 뭐가 있는지 이게 탐색하면서 점차 좁혀가는 것이 바로 두 번째
변신 자산, 지혜, 지식과 스킬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자, 일주일 전에 제 50대 초반의 후배가 전화가 왔습니다. 요즘 아주 삶의 보람을 느끼면서 즐겁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와, 50대에 너처럼 보람 있게 즐겁게 살고 있다는, 반갑다. 그 친구 언론사에 근무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 나 요즘 파이썬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 파이썬이 뭐냐, 내가. 저도 잘 몰랐어요. 파이썬이 뭐냐, 보니까, 빅데이터, 그리고 인공지능 개발하는 프로그래밍이라는 거예요. 와, 근데 그 친구는 앞으로 퇴직 후에를 겨냥해서 그 파이썬을 공부해서 자기의 글도 쓰고 논문도 쓰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지금부터 공부하는데 즐겁다는 거예요, 그만.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친구는 항상 시대에 앞서서 미리 준비하는 경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시 제 친구는 참 다르다. 또 어떤 미리 준비해가지고 50대 위에 다른 인생을 준비하는구나. 네,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는 우리가 가진 지식이 사실 빨리 진부가 되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가진 지식이 1년 후에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미리 40대부터 50대를 준비하는 학습을 하고 또 50대부터 60대를 준비하는 학습을 해야 됩니다. 저는 코로나 전에 일본을 자주 출장을 가는 일이 있었는데요. 세미나의 장에 들르면은 50대 위에 머리가 희끈희끈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와, 근데 우리나라 세미나장 가면 어떻습니까? 예, 머리 희끈한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가면 세미나장에 50대, 60대, 70대까지 줄비합니다. 또 토요일 날 아침에 전철을 타면 어떻습니까? 전부 다 사복 입고 학원 가서 자격증 따거나 공부하려고 학원 다니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일본의 그런 학습 문화예요. 그래서 저는 50대부터 60위에서 겨냥한 어떤 학습의 파고를 일으켜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싶습니다. 일본의 동경대 노리유키라는 교수는 2016년도인가 17년도에 40세 정년제를 주장했습니다. 40세 정년제를 말하니까 일본 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어요. 아니, 정년 60세도 지금 짧고 늘려야 되는데 40세 정년하라니 뭔 소린가. 도대체 이 교수가 도대체 무슨 쓸데없는 말이냐 이렇게 했는데 이분은 다른 생각이었습니다. 40세 정년 퇴직을 하자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배운 지식이 20년 후에 다 고갈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20년 후에 다시 한번 지식을 업데이트해서 20년간 사회 자원을 써먹을 수 있도록 인재를 키우자는 논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60세 후에 또 20년 다시 배워서 또 20년을 써먹는다면 일본 사회의 인구가 줄어들어도 유능하고 계속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마련되지 않겠느냐. 이게 바로 인재를 소중히 하는 사회가 아니겠느냐. 아주 큰 청사진으로 말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지식을 업데이트하지 않으면 5년 후에 사용할 수 있는 지식이 15%밖에 남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50대 배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지금 계속해서 배워서 새롭게 지금 나를 갈고 닦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또 우리 시니어들한테는 저는 많은 자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 시니어들은 내 업무상의 지식만 생각합니다. 내가 업무에도 뭔 자격증이 있는지, 내가 뭔 전문성이 있는지 이것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삶은. 여기에 계신 분들도 자원이 많습니다. 내가 가진 업무상의 능력과 스킬에도 우리는 풍부한 사회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힘든 과정에서 인생을 돌파하는 경험. 그리고 내가 취미, 특기로서의 지금 재능이 있습니다. 내 취미와 특기가 나중에 수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보십시오. 유튜브에 활동하시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자기의 취미와 특기를 일자리로 만든 분들입니다. 우리한테는 또 하나의 자신이 있다. 내가 업무상의 나를 바라보지 말고 내가 가진 자원을 다른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내가 가진 나를 객관화하기 위해서 저는 나를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내가 내 자신을 잘 모를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배, 그리고 동료, 그리고 같은 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의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자원이 출중한 것가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조화리의 창이라고 그럽니다. 조화리의 창. 내가 아는 것도 있지, 나를 잘 아는 것도 있지만 내가 모르는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은 좀 더 객관적으로 나를 열기 위해서 외부에 있는 다른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는 사람을 많이 만나는 게 나를 객관적으로 보면서 또 타당한 선택을 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또 하나의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인맥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보면은 아주 친한 사람들이 나를 끌어줘 갖고 나와 인연을 맺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그런데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이 약한 유대의 힘이라는 것은 미국의 노동자들이 거의 84%가 나랑 친한 사람들이로 통해서 내 직장이 생기지 않았다는 거죠. 대부분이 적당히 아는 사람, 깊지도 않고 어느 정도 얄팍하게 아는 사람이 나중에 내 직장을 소개시켜 줬다는 거예요. 내가 친한 사람들은 나의 소개시킨 경우는 거의 소수였어요. 그래서 오히려 이 약한 유대관계의 힘이 내 커리어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약한 유대관계는 뭐냐? 바로 업계의 진이라든가 또 세미나에서 우연히 만난 사람, 같은 취미야 동호회에서 만난 사람, 이런 분들이 약한 유대라는 거죠. 이런 약한 유대 관계에 있는 사람들은 나의 과거 그리고 나에 대한 선입관이 없어. 지금 나의 현상만 나의 내면의 깊은 어떤 주관성보다는 나의 어떤 지금 그 사람의 순수한 내면만 보려고 그러다. 그러다 보니까 좋은 어떤 우연한 기회가 만들어지고 가능성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이것이 학계 이론도 있지만 세상에 굉장히 중요한 이론이다. 내가 실행해 볼 수 있고 또 이론에 따라 외부의 접점을 많이 늘리면 뭔가 기회가 생길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의미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퇴직하면은 급속도로 인맥이 좁아지기 시작합니다. 인맥이 좁아지고 직장의 인맥은 순식간에 끊깁니다. 저 역시 퇴직해서 후배와 그리고 직장의 선후배들이 전화가 많이 올 줄 알았습니다. 일주일 넘으니까 전화가 조용합니다. 하루 종일. 그리고 맨날 서류 제출해라. 그리고 공과금 내라. 와, 공과금 내는 저는 21일이면 바로 확 들어옵니다. 근데 걱정돼요. 이전에 공과금 내는 거 잘 보이지가 않았어. 야, 다음 달부터 소득인근에 공과금 내라는 것은 바로 와요. 그리고 막 서류까지 오고, 그러면 카톡이 뜨고. 그러더니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근데 후배, 좋아하는 후배, 그리고 친했던 동료한테 전화 한 통 안 오더라고. 아, 그분이 야속하다. 그런 생각은 처음 했어요. 근데 이게 세상의 인지상정이구나. 내가 연락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때부터 매일 정해놓고 5명씩 전화하기. 5명한테 전화하는데 이전에는 내가 전화하면 바로 받아. 근데 지금 바로 또 안 받아. 와, 이것도 놀래. 근데 3일 있다 와, 다시. 아, 이게 다르구나. 이제 내가 찾아 나서야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웃부터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이웃 헬스장에서 이웃 만나면 20대부터 70대까지 무조건 내가 먼저 인사한다. 그래서 저는 지금 헬스장에서 동네 지인들 한 6, 70명은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제 굉장히 20대부터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오늘 저한테 형님이다 그래요. 아들뻘인데 아저씨다 그러기도 하는데 같이 운동하자고 저한테 호출합니다. 같이 할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한 거 지역사회 하게 돼서 동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예, 동대표에 출마해 지금 봉사하고 있는 단계에 3년째. 그리고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지금 퇴직 위해서는 내가 줄어든 인간관계를 그리고 다양한 방법, 사회적 인맥을 적극적으로 늘리는 방법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번째, 변신자는 네 번째, 평판입니다. 내 모습이 타인한테 어떻게 비추느냐. 그것이 중요한 또 나의 어떤 변신자산의 하나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친구나 또 선후배를 만나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의 가장 독특한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지 않습니까? 저도 제가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저는 이제 주로 이제 책도 쓰고 좀 기고도 많이 했고 이제 그랬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어떤 이미지가 많은지 한번 인터넷에 이영종을 쳐보니까 뭐 야구선수 이영종이 제일 많이 뜹니다. 네, 저는 아주 일부더라고요. 근데 이영종을 보니까 전 맨날 노후 문제, 은퇴 이런 거예요. 아, 예부에서는 나의 노후 문제와 은퇴로 나를 각인하고 있겠구나. 이래갖고 나의 어떤 브랜딩이 이거가 중심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어떤 우리가 시니어분들이 커리어를 설계할 때 중요한 것은 나의 가장 강한 브랜딩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설 것인가. 그렇다면 내 과거의 경험을 나의 브랜딩으로 만드는 것도 중요한 하나의 변신 자산을 만드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이제 평판으로서 50대 직장 시절부터 나의 평판을 만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대부분 많은 50대들이 어떻게 하면 정년까지 잘 무사히 버티냐고 이제 그런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또 정년의 후를 대비해서
나의 커리어를 적극적으로 설계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자격증을 딴다든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일을 구상한다든가 이런 방법도 있는데 저는 하나의 중요한 방법으로서 회사의 일을 자영업자 관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개인 사업자로서 일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를 내 사업에, 내 하는 일에 계속 적용해 보는 겁니다. 그게 나중에 결국 독립하는 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동료들을 자원으로 생각하고 후배와도 좀 더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내가 부족한 자원이 뭔지를 인식하면서 계속해서 기업에서 회사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를 이용하라는 것보다는 회사의 자원을 이용해서 나의 미래를 탐색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회사에 있는 기간은 천국이다. 그래서 회사를 철저히 활용해서 미래를 기반으로 삼아라. 그런 말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 정년 후에 재취업 일자리가 없다면 우리는 여러 가지 지금 역할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개인 사업자로서는, 때로는 파트타임 일자리로서, 파견 직원으로서, 어떨 때는 배우는 사람으로서, 자원봉사자. 우리는 지금 여러 가지 일자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막연하게 내가 재취업하겠다보다는 저는 정년 후에 병행 커리어, 즉 여러 가지 일을 생각하면서 자기의 미래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세 가지 차원에서 다원화를 하라.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여러 가지 지식이 있습니다. 그 지식의 포트폴리오를 세우다 보면 그걸 활용하다 보면 소득도 다양화가 됩니다. 또 인맥이 다양하다 보면 그 인맥을 통해서 내 스킬과 지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또 인맥이 또 나를 소개했던 자원이 되어서 그리고 소득에 연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식, 인맥, 소득을 다원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 말을 꼭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직장에서 300만 원을 받는 것보다 10가지 일을 통해서 30만 원을 받으면 300만 원이 됩니다. 사실 한 직장에서 지금 정년 후에 300만 원을 받기가 무척 힘듭니다. 재취업하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나의 스킬과 자원을 활용해서 30만 원짜리 10개 일을 만든다. 그렇다면 훨씬 더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더 나올 수도 있고 한쪽 일에서. 어쩔 땐 저쪽에서 일이 나오고. 그래서 계속 들쑥날쑥은 하지만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심리적 스트레스도 줄어들겠죠. 저는 그래서 매월 30만 원 비즈니스 사고를 한번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건강은 중요한 대책입니다. 마지막으로 변신 자산에 건강이 꼭 필요합니다.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근력 운동을 거의 30년 동안 해오고 있습니다. 최근 코로나를 통해서 때문에 보디빌딩 대회를 나가지 못하고 있는데 앞으로 나갈 예정입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운동입니다. 근력 운동, 스트레치,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 관리, 그리고 뇌를 훈련하는 어떤 자극적인 훈련, 이런 것이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한테 정년 후에 커리어 설계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정년 후에는 소득은 가누고 길게 면적으로 생각한다. 오래 직위에 얽매이지 않고 그리고 고용관계에 의지하고 지속적으로 적은 소득으로 창출할 수 있고 그리고 나는 개인 사업자로 생각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평생 현역을 위한 커리어 설계 전략에서 여러분과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여러분의 제2 커리어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